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죠? 세 번째 마지막 강의니까 힘내서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9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3강의는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부분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예와 청소년의 특성에서 과제를 살펴본 후에 세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네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자세와 유의사항, 다섯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이 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청소년의 특성을 5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두 번째, 약속 시간 엄수와 신뢰관계 형성. 세 번째, 눈높이 자원봉사활동. 다섯 번째, 아동의 솔직한 자기감정 표현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며 다섯 번째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 지도입니다.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로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의 필요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재능보다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계속적인 실패는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바람직한 아동기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대상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심리, 정서적 변화와 주위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 시간 엄수와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아동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동과의 약속을 자주 어기게 되면 아동은 자원봉사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눈높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아동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선심이나 동정심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성의 활동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무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의존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솔직한 자기 감정 표현과 긍정적인 감정 유도입니다. 아동이 가지는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면 아동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며 욕구의 충족을 위해 거짓말 등의 왜곡된 욕구 표현과 도벽 등의 비행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아동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적이나 소극적인 감정을 희망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 지도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일상생활 지도를 통하여 적응력 향상을 도와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의 특성입니다. 급격하고 다양한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이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청소년의 특성을 5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자정체성 확립의 위기이며 두 번째, 생리,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세 번째, 독립적이고 통합된 인격체로 형성해가는 과정이며 네 번째, 성장 과정, 다섯 번째, 반항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체성 확립의 위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를 중심으로 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위기를 겪게 되죠.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인생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가정, 학교, 사회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정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이죠. 두 번째, 생리,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죠. 특히 성적인 성숙과 성의식의 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 특히 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성적인 발달에의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어른들이 잘 설명해주고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야 되겠죠. 세 번째로 독립적이고 통합된 인격체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타 세대에 비해 외적 자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빈곤, 장애, 비행 등 어떠한 조건 하에 있어도 차별 없이 독립적인 인격체인 동시에 존중되어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즉,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평등한 존재로서 존엄성이 유지되어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지닌 다면적 전체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장 과정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현실감이 희박하고 사회적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실수나 문제는 이 시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비난이나 질타가 아니라 보호와 지지를 해줘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항성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반항이 심하며 성인의 행동과 가치관, 규범, 질서에 대하여 반박하기 쉽고 이들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이상이나 사고를 절대화하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 규범, 질서 등에 대해서도 반항과 회의, 비판을 하고 개인적 주관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사회나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항성이죠. 세 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폭넓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많은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학습이란 말도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필요성, 둘째는 교육적 필요성, 셋째는 사회적 필요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 필요성에서는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 사회성 개발,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 보람 있는 여가생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필요성이 있으며, 두 번째, 교육적 필요성으로서는 학습의 일환, 교육의 장 확대, 체험을 통한 폭넓은 성인 생활의 준비,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 정진의 필요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필요성으로서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문제 해결 풍토를 조성하고 미래의 자원봉사자 육성의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에서 개인적 필요성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입니다. 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존중감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사회화를 돕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사회성 개발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입니다. 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며 다른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협동하여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부분입니다. 개인적 필요성의 네 번째는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봉사활동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해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하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며 이상적인 지역 공동체 건설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입니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발성, 협동정신, 책임감과 같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건전한 일탈 행동을 예방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람 있는 여가생활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취미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냄으로써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선이나 비행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습득한 기술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중에서 교육적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적 필요성은 학습의 일환과 교육의 장 확대, 체험을 통한 폭넓은 성인생활의 준비,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정진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 학습의 일환의 필요성은 청소년 봉사활동은 완전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지도, 안내되고 조정, 평가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그 활동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교육적 결과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장 확대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충하고 심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의 장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체험을 통한 폭넓은 성인생활의 준비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이론 중심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학교 교육과는 달리 봉사활동은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정진시키는데요.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정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사회적 필요성 개념에서 살펴볼까요? 사회적 필요성에서는 첫 번째로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문제 해결 풍토를 조성하며 두 번째, 미래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문제 해결 풍토 조성을 보면 지역사회 문제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태도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돕고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등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발적인 참여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자원봉사자 육성 부분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지도를 받음으로써 장차 지역사회와의 문제를 담당할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장차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미래의 봉사자를 기른다는 그 시적 안목에서 가능한 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사회적 필요성으로서는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문제 해결 풍토를 조성하고 미래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자세와 유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나갈 때 꼭 기관에 따라서 또 학생이나 청년이나
또 노인들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자세를 교육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자세로서 첫 번째, 봉사활동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힘들고 어렵거나 혹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쉽게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은 항상 기쁜 마음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공손한 언어로 봉사활동에 임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을 할 때는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활동은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다섯 번째로, 활동 터전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봉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과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였죠. 여덟 번째,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한다든가 집안일을 거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학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자세와 유의사항에서 두 번째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봉사활동 내용, 시간, 장소 등을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학교 갔는데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꼭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봉사활동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터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교육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장소마다 그 대상이 다르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교육을 받을 때 꼭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장소에 갈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봉사활동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정하고 간편하며 활동하기 편한 차림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하면 봉사활동 기관에 알리고 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담당자와 약속하지 않은 봉사활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봉사활동 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활동 터전 담당 선생님이나 봉사활동 지도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봉사활동 담당 지도교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꼭 비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8번째, 봉사활동 장소를 깨끗이 사용하고 공공시설을 아껴야 합니다. 9번째, 봉사활동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주의사항을 숙지, 즉 시설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아동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며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환자들의 안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10번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맡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관리자랑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11번째,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관에 알리고 조용히 마무리한 후 반드시 봉사활동 일지에 기록하고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이해되셨죠? 5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많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간접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분야를 보면 상담, 결연, 교육지원, 여가선용 지도, 사회활동 지원, 보호활동, 취업지원 서비스, 생활 및 가사지원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으로서는 전화나 면접,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을 상담하고 학교 상담 자원봉사도 있으며 비행 청소년은 상담을 하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청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련으로서는 소년, 소녀가장, 결손가정, 시설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개별 결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으로서는 기능교실 지원, 방과후 학습지도,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가선용 지도에서는 음악, 그림, 문학, 연극, 캠프지도, 전통놀이지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으로서는 산업시찰 및 역사탐방, 직업알선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호활동으로서는 가출 청소년 115 쉼터와 민간가정 위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서는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활 및 가사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는 결식 청소년 무료급식, 불우 청소년 도시락 및 밑반찬 전달, 식사 준비 및 치사, 세탁, 생필품 구입, 시장 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나 여기서는 직접적 자원봉사와 간접적 자원봉사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는 분야별로 보면 업무보조, 시설장비, 조사활동, 정보 제공,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업무보조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시설환경 정리 및 행정 업무보조, 차량 지원 등이 있고요. 시설 장비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주차시설 정비와 보일러, 수도, 놀이터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정비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 자연학습장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사활동에서 보면
청소년 유해 문화환경조사 감시와 위험장소 검사가 있으며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욕구조사 등 사회조사와 청소년 신문 제작 프로그램이 있으며 캠페인 프로그램으로서는 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개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개선, 불우 청소년 장학금 모금을 위한 활동, 청소년을 위한 금연, 약물 남용 방지 캠페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제9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니다. 제9주차 1, 2, 3 강의는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힘드셨죠? 한 주일 잘 지낸 후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